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식이TV 방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고 법치도 무너졌고 심지어는 애국심마저도 바닥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저께 그 헌법조 연구관이 또 추가로 투입이 됐습니다. 연구관들 20명을 전원을 투입해서 헌법 84조에 대한 것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판결문을 내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 지금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공판 절차 정지가 재판을 정지시키느냐 마느냐 이 얘기가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죠. 이번 조기 대선의 선거 결과를 보고 이재명이가 당선이 되면은 공판을 중단시키겠다. 재판을 중단시키겠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낙선이 된다면 공판을 재개하겠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것도 확정된 게 없어요. 근데 명확한 건 파기 자판 또는 무죄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파기 자판이나 무죄는 일단은 배제해야 되는 거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해서 고법으로 돌린다. 또 공판 절차를 정지시키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보고 이재명에 대한 유무죄를 확정을 짓겠다. 자,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시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 대법 판결 사례가 어떻게 나왔죠? 7대5로 공판 중단은, 재판 중단은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송영길 발언도 봤죠? 헌법 84조 홍준표가 주목받는 이유. 1심은 그러니까 이재명 사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심은 홍준표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죠. 홍준표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가 나왔어요. 비슷하죠. 이재명도 1심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 홍준표하고 똑같아. 근데 이제 대법 판결에서 2심 원심을 뒤집고 이 사건을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선될 경우 재임 중 재판이 정지된다라고 홍준표가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죠. 송영길이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죠. 여야의 반응은 지금과 180도 달랐다. 송영길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은 YTN 라디오에서 홍준표 후보의 경우 헌법 84조가 명시한 재직 중 사건이 아니고 이미 기소된 상태다.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면 대통령직이 상실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재임 중에는 진행이 되던 재판도 정지가 된다. 반박을 했죠. 지금 이재명을 사례를 만약에 여기다 갖다 붙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의 주장과 똑같은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송영길은 같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헌법 80조에 명시한 재직 중 사건이 아니고 이미 기소된 상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은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1심, 2심, 지금 상고심 대법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이미 기소가 된 상태야. 그럼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면 대통령제를 상실하는 거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거잖아. 이거 송영길이가 당시 2017년 민주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을 맡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지. 왜 이때는 이렇고 지금은 이래?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헌법재판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안 한다고 지랄을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민주당 마음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AI 얘기했죠. 권력이나 재벌 눈치를 안 보고 여기 퍼블렉시티의 헌법 제84조 해석을 지금 좌파나 우파나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AI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리적 측면에서만 판단했을 때 헌법 84조의 형사상의 소추는 새로운 기소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헌적 해석과 특권의 제한적 해석 원칙에 더 부합하다. 따라서 당선 전 이미 기소가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은 원칙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라는 게 법리적으로 더 타당해 보인다. 이게 AI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송영길도
마찬가지로 2017년 민주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을 역임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며 헌법재판소도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발생했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각 재판부의 판단이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명확히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이 이제 없었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재명이라는 놈 때문에 지금 사단이 벌어지는 건데 실제 사례가 발생됐죠. 이런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각 재판부의 판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근데 지금 파기, 자판 또는 무죄, 그리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공판 절차 정지. 그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파기자판이나 무죄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20명의 연구조들을 전원 투입해갖고 시간을 끌 필요가 없죠. 그래서 파기자판 또는 무죄는 일단 배제가 된다고 봤을 때 가장 유력한 게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나 공판 절차 정지죠. 즉 이거는 6월 3일 대선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거잖아.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움직이는 게 확정은 아니지만 대선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법이 존재합니까? 있는 그대로 잘못됐으면 때리는 거지. 뭘 눈치를 봐. 자, 이재명이 보세요. 내란 종식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가 되겠다. 이 말은 뭡니까? 이놈 정치보복 안 한다 그랬잖아. 이게 정치보복이죠. 여지까지 이재명을 비롯한 이 민주당 놈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내란 공범, 그리고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다 탄핵 공범으로 적시를 하고 심지어는 계엄은 좀 잘못됐지만 탄핵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윤상현 등 고발했잖아. 그러면 뒤집어서 엎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재명의 지금 이 발언, 내란 종식은 지금 무슨 내란이 벌어졌지? 뭘 종식하겠다는 거야? 좋아, 내란 종식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가 되겠다라는 거는요,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우리들을 포함한 저놈들의 반대 세력들은 싹 다 정치 보복을 하겠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 아니, 이게 뭔 말이냐고. 네가 벌써 너네들의 반대되는 세력들을 다 고발을 했잖아. 내란 공범이라고. 근데 내란 종식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모든 국민의 후보가 되겠다. 무슨 모든 국민? 니네 인마 호남 백제국 니네들 90% 주는 그쪽을 얘기하는 거지. 정치 보복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한겨레에서 헌법 84조 막 이렇게 좌파들이 헌법 84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좌우가 편이하게 지금 해석이 갈리고 있어요. 근데 아까 AI를 비롯한 상식적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된 이유에 대한 기소를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재명은 기소가 돼서 재판이 5개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 법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 무슨 해석이고 무슨 이거 할 필요 없어. 그냥 해! 안 그러면 이번 참에 싹 다 국민 세금 아낄 겸 헌법재판관이든 사람들 다 갈아치우고 AI로 바꿔버려야죠. 어쩔 수 없잖아. 법은 법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권력이라는 조미료를 치고 재벌들의 그 부귀영화라는 조미료를 쳐가지고 그런 권력이나 돈 있는 놈들은 죄를 지어도 이렇게 최대한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명백한 죄가 있는데도 살려줄까? 이거 없애야죠. 우리 국민들은 나 SK 최태원 고소했잖아. 내가 무슨 욕을 했어요? 뭘 했어요? 언론 기사를 인용을 해갖고 잘못된 거를 방송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 SK 최태원이 고소를 해. 지금 5개월째 6개월째 재판 중인데 재판부가 힘없는 저 같은 국민들의 편을 들어주겠어요? 현직 대통령도 2명이나 지금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도 지금 조작으로 끌어내리는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냐고.